충격과 분노의 끝. 하지만 한국이 이겼다. 한국은 그저 해양에 의존하는 하위 국가일 뿐이다. 중국 학자의 이 한마디가 스탠포드 국제학술대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을 향한 노골적인 모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경제학자 이은하 교수는 분노를 삼키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3년 전 같은 상대에게 모욕당했던 그날의 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한 여성학자의 당당한 외침이 세계 학계를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경제학자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대회 주제는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 자원과 해양 접근성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게 무척 중요했어요. 최고의 발표자로 선정되면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게 될 테니까요. 학술 대회장에 들어서자 많은 학자들이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 측 대표인 리 교수와 그의 제자 장웨이가 자신들의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리 교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3년 전 그는 제 연구 논문을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라며 공개적으로 폄하했던 인물이니까요. 오이은하 교수, 오늘도 한국의 경제 모델을 자랑하러 오셨나요? 리 교수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얄미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어떻게 자원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는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장웨이가 끼어들었어요. 자원도 없고 대륙에 갇힌 나라가 무슨 모델이 된다고 그러시나요? 웃기시네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거니까요. 대신 발표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사회자가 대회 시작을 알리고 첫 번째 발표자로 리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중국의 자원 외교와 군사력을 강조하며 세계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특히 남중국해의 자원과 군사력 확장이 중국의 경제 성장 원동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발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대한 중국의 힘 앞에서 작은 나라들은 결국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주장에 많은 학자들이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더구나 리 교수가 발표를 마치며 한 말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은 이윤하 교수의 발표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모델이 얼마나 가치 있을지 함께 보시죠.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3년 전 학회에서 리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울면서 발표장을 떠났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번엔 철저히 준비했으니까요. 가방에서 발표 자료를 꺼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겠어. 첫 장의 발표 자료를 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리 교수의 모욕적인 소개에도 당당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오늘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웨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해양 의존형 하위 국가 아닌가요? 그런 나라의 모델이 무슨 의미가 있죠? 청중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모델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지정학적 약점이 있어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리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항상 감정적이셨죠. 객관적 사실보다 애국심으로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어요. 3년 전 리 교수가 제 논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수출 통계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놀라운 성장 곡선이 그래프에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한국은 1960년대 최빈국에서 2020년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과 기술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어서 한국조선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70%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입니다. 자원은 없지만 세계의 바다를 연결하는 배를 만드는 기술은 최고죠. 발표를 계속하자 리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씩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시스템 반도체도 급성장 중입니다. 자원이 아닌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리 교수와 장웨이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제 발표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신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어요. 다음은 한국의 이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세계 최초 오지 상용화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등 놀라운 성과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물리적 자원보다 창의력과 혁신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리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첨단 기술도 결국 중국 시장에 있어야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중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이제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자. 아세안, 인도, 중동,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도에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한 시장에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나라가 생존하는 전략이죠. 발표가 무르익어갈 때였습니다. 청중석에서 갑자기 한 노신사가 일어섰어요. 김만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제 은사이자 세계적인 기업가로 명성이 높은 분이셨죠? 질문이 있습니다. 김만진 교수님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아 교수의 발표는 데이터에 기반한 탁월한 분석입니다. 저는 그녀가 제 제자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리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알고 보니 김만진 교수님과 리 교수는 과거 학계에서 크게 대립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 교수가 패배했었죠. 김만진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아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21세기는 자원의 시대가 아닌 연결과 혁신의 시대입니다. 한국의 모델은 이것을 완벽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가슴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은사님의 든든한 지지에 더욱 힘이 솟았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역사적 시련이 있어도 혁신과 교육 그리고 끈기만 있다면 어떤 나라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 증거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리 교수와 장웨이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리 교수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김정하 교수의 발표는 현실을 무시한 순진한 낙관론에 불과합니다. 세계 정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리 교수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남중국해의 지도와 중국의 군사력 배치도였어요. 해양 무역로는 결국 강대국의 군사력이 지배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 이 바다를 지나려면 우리의 허락이 필요하죠.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리 교수의 주장은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이것은 학술 토론을 넘어선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장회의도 일어나 거들었습니다. 김정하 교수님의 논문은 항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3년 전 국제무역 분쟁에 관한 논문도 그랬죠. 한국의 경제는 결국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3년 전 그 쓰라린 기억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는 준비가 부족했고 반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대답하려는 순간 김만진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이군요. 리 교수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어요. 김만진 교수님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강압적인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진정한 협력과 상생이 미래의 키워드입니다. 리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최 교수 당신과 나는 20년 전에도 같은 논쟁을 했었죠. 그때도 당신은 같은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세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법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김만진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데이터로 확인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과 주변국들의 무역 의존도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강압적인 정책을 펼칠수록 주변국들은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반응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만진 교수님의 명쾌한 분석에 리 교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 교수님, 지난 3년간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을 꺼낸 화면에 한국의 혁신 지수와 글로벌 영향력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없이도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이나 자원이 아닌 혁신과 교육의 힘이에요.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장회의가 다시 도전해왔어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한국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도 결국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이었어요. 맞습니다.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에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장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죠. 리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소리쳤어요. 그런 작은 시장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만진 교수님이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아니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질문은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불리한 환경이 혁신을 강요했고 우리는 그 도전을 기회로 바꾸었어요. 한국은 동아시아의 문화와 서구의 시스템을 융합해 독특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청중들이 저의 주장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리 교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정하 교수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세계 질서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연구,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작은 나라들이 모여 만든 유럽연합이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가 된 현실을 말이죠.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 교수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수세기에 걸친 제국주의의 산물이에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장웨이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어요. 리 교수님, 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의 성공 모델에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까?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리 교수의 제자가 스승에게 도전한 것이었어요. 리 교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장웨이 자네까지 김정하의 말에 현혹된 건가? 장웨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김정하 교수의 데이터와 분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학자로서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만진 교수님이 일어나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의 자세입니다. 국적과 이념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리 교수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성공 모델은 자원이나 영토의 크기가 아닌 연결성과 창의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융합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장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도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죠. 리 교수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김만진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는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 순간 청중석에서 한 교수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모델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 가능할까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어떤 나라도 교육과 혁신, 그리고 개방성을 갖추면 발전할 수 있어요. 한국의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말에 청중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리 교수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마침내 3년 전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마무리되면서 사회자가 나섰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논쟁이었습니다. 이제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젊은 아프리카 학자에게서 나왔어요. 김정하 교수님, 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루안다나 보츠와나처럼 교육과 혁신에 투자하는 국가들은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도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럽의 교수가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성공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원이 없던 한국은 인적 자원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이 오늘날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질문자는 장웨이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정하 교수님, 저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 교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교육 기술과 중국의 풍부한 자원이 만나면
아시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협력을 환영합니다. 이 대답에 장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적대감 대신 존중과 호기심이 보였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장웨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김정아 교수님, 제 태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요. 학문은 서로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장웨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과 중국의 교육 시스템 비교 연구를 함께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했어요. 3년 전 같았으면 절대 수락하지 않았을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서로의 강점을 배우는 기회가 될 거예요. 김만진 교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보기 좋군요. 이것이 바로 학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국경과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 순간 리 교수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리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아 교수, 오늘 발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묻어 있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어요. 비록 당신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데이터는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이 정도의 인정도 리 교수에게는 큰 양보였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리 교수님,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세계를 볼 수 있고 그것이 학문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회자가 모두를 다시 자리로 불렀습니다. 이제 이번 학술 대회의 최고 발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상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세계적인 학술지 게재 기회였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었어요. 이번 학술 대회의 최고 발표자는 사회자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정아 교수님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환호성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단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 함께 연구한 동료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모든 한국인들의 것입니다. 김만진 교수님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장웨이는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심지어 리 교수조차도 마지못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발표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요청, 공동 연구 제안, 그리고 자국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들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는데 장웨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김정아 교수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공동 연구가 기대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축하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김만진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랑스럽다. 유난히가 해냈구나.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김만진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내 노력의 결과야. 나는 단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지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발전 모델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수상 소감을 정리했어요. 자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영토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한국은 이 진리를 증명해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창 밖으로 펼쳐진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인으로서, 학자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였으니까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바라본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 전 상처받고 무너졌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태블릿을 꺼내받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세계적인 학술지의 편집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제 연구를 특별호 표지 논문으로 싣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정아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뉴스에서 교수님의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도전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뉴스 카메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교수님, 이번 수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높게 솟은 빌딩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불과 6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땅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장외희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공동 연구 계획서와 함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아 교수님, 당신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아니 인류의 발전 방향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빛은 수많은 한국인의 꿈과 노력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깊은 감사함으로 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그 자긍심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차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모든 이들을 향한 마음이었겠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우리의 꿈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